의장의 역할과 방해하는 사람의 대처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의장의 임무입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예정된 시간에 개회 선언을 하자. 개회. 두 번째, 전체적인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 네 번째, 표결과 결과 발표, 또 가부 동수 때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째는 공정한 태도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안건에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부의장에게 그 시간 의장 대행을 맡기고 자기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석에 앉는 게 정상이죠. 기본적으로 의장의 임무, 개회 선언, 질서,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것, 표결 과정 진행, 공정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통 문제투성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통 문제투성인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은 시험지. 시험지에 문제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시험지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계실 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을 드신 분은 극히 일부죠. 가끔씩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없는 조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 해결 과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인데 문제인 줄 모르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설친다. 문제인데 문제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인 줄 아는 것이 문제다.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갔습니다. 프로 정비사 같으면 얘기 들어보고 소리 들어보고 살펴보고 원인을 금방 잡아내겠죠. 고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마추어 같으면 원인 찾아내는데 시간 다 허비하겠죠. 문제의 본질, 핵심을 꿰뚫는 것이 바로 프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격은 시험에 의해 개발되고 다듬어진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다. 지금부터 의사 진행을 하는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몇 가지 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집만 잡는 평론가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생각을 하냐 하면 언제 집중을 하냐 하면 질문을 받을 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건설적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죠.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때에 따라서 무시, 이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만한 방법입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우격 다짐형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끔씩 좀 제재를 하고요. 전체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반대로 질문을 해가지고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세 번째, 중심이 없습니다. 어리버리형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심이 없는 어리버리형. 결론이 뭐죠? 또는 가끔씩 질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죠. 그간의 얘기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말이 길어지면 자, 잠깐만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려서 초점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얘기 주제하고 관계없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진행자 입장에선 가끔씩 자, 지금 우리가 만난 목적은 무엇입니다. 또는 오늘 얘기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주제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새는 삼천포형에는 가끔씩 일단락 지어지는 시점, 호흡하는 시간, 이때를 틈타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하나의 방법이죠. 회의 때마다 자꾸 필요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사회자 옆에 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장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10가지. 여기에 예스인가 노인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첫 번째, 회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두 번째, 사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세 번째, 진행자로서 자신의 발언이 쓸데없이 길어지지는 않았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회원들의 의견을 자꾸 부정하지는 않았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중립에 서야 되는데 편파적이지는 않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섯 번째, 자기의 생각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신만 눈에 띄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너무 굽실거리지는 않는가? 피해 끼치는 회원을 모른 채 하면서 방관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10가지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가끔씩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역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데리고 있는 제자가 너무너무 불평불만투성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함부로 돌아다닌다고, 나무를 꺾는다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냥 투덜투덜 입에 달고 삽니다. 한 번은 이 스님께서 제자를 불렀답니다. 아이야, 부엌에 가서 소금을 한 주먹 집어온나. 물컵에다가 이 집어온 소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저은 다음에 자 마셔보거라. 맛이 어떻느냐. 인상을 썼겠죠. 짭니다. 다시 한번 부엌에 가서 소금을 집어온나. 이번에는 손을 잡고 큰 호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호수에다가 소금을 털어놓고 휘휘 저은 다음에 한 컵 떠서 자 마셔보거라. 맛이 어떻느냐. 시원합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이 소금과 같으니라. 너의 마음을 컵처럼 옹졸하게 갖지 말고 저 호수처럼 좀 넓게 가져야 하느니라. 이게 바로 의사 진행을 하는 의장의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